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무사는 노화사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잖아요. 근로자 사건도 많이 하지만 회사 자문도 꽤나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 자문사에서 잇따라 이제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직을 할 때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직서를 어떻게 내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 이제 특히 사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사무직의 문제는 아닌데 회사랑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그냥 뭐 나오면 되는데 복화심정이라든지 아니면 흡수하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보복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었던 문서들을 지우고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사장님한테 당하는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서 만든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회사 컴퓨터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든 거라서 다른 사람이 쓰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퇴사할 때 내가 만든 거만 삭제를 하고 나왔다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회사의 일반적인 자료를 지웠든 내가 만든 자료를 지웠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재물 손괴죄예요.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를 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뭐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그러니까 그 컴퓨터 파일이겠죠. 이런 기록 파일들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디지털 재물 손괴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 그 회사 컴퓨터에 있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회사의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이거를 지우면 적어도 다른 죄들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손괴죄는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정말 조금 지웠다든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이제 송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무죄가 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지우고 나온다? 라고 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약간의 벌금은 괜찮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디지털 손괴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형법 제314조 보면 업무방해죄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업무방해죄 하면은 위력, 위계 이런 걸 써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력이 없으면 보통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컴퓨터 파일을 지우는 게 무슨 위력이나 위계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을 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쭈르륵 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업무방해죄 관련된 제2항에 컴퓨터 전자기록을 지우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어쨌든 파일을 지웠다 라고 하면 디지털 손괴죄는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는 중죄거든요. 중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운 파일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다른 복구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좀 그래도 경미한 파일들이었다, 회사가 어떻게 해서든 백업이 될 것 같기도 하다 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까지는 성립이 안 돼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5명이 집단으로 퇴사하면서 파일을 다 지웠을 때,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생각보다 그 파일 지운 걸로 업무방해죄까지 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인수인계를 할 때 자기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은 것만 딱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해서 그 외장하드에다 딱 전달해서 외장하드를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파일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판례를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인수인계라고 나머지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고 어쨌든 백업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둘 다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판례가 있는데,
퇴사하면서 앙심을 품고 회사의 디지털 그 패스워드를 다 바꾸고 퇴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 업무방해죄로 걸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떴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 자체는 보안 정책일 뿐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안 그 회사에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파일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디지털 손괴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사할 때 패스워드 바꾸고 나오면 힘드니까 이런 것도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패스워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지간하면 나오면서 파일 지우고 나오지 마세요. 이거 파일 지우고 나오죠? 요새 회사에서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고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조용히 웃으면서 인수위에 인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방송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